나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는 작은 토분에 심어져 있지만 이 작은 공간이 꽤나 마음에 든다. 연녹 속에 기다린 잎을 지니고 있고 관엽식물과에 속한다. 아글라오네마, 그것이 우리를 일컫는 인간들의 표현이다. 바람을 통해 들었다. 가끔은 식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아직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과 식물에게 어느 정도의 비슷한 부분이 있음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물론 그 본질은 결코 같을 리 없겠지만 예컨대 사람들에게 심장이 있다면 우리에겐 뿌리가 있다 해서 살아있다면 인간은 뜨거운 심장을 지녀야 하며 살아있다면 식물은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할 것이다. 허나 가끔씩 사람들의 심장은 뜨겁지 않을 때가 있다고 들었다. 살아있으면서 좀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순간. 인간이란 실로 마음이 불온한 존재구나. 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다른 무엇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이곳으로 오면서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는 무성한 소문들이 떠올랐다. 뿌리가 없는 식물이 생존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지만 인간은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도 즐거운 표정을 짓는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의 서에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두려움. 그 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아닐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정말로 차가운 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온기는 그저 꿈속의 바람일 뿐이잖아. 그건 꽤나 곤란한 일이군. 나를 데려온 여자는 따뜻한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루가 다르게 그녀의 삶은 시시해지고 있었다. 하소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어디론가 향했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바쁘게 집을 나서면서도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나를 옮겨두는 일을 잊어버리진 않았다. 거울을 보며 연신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다 시계를 보고서 바쁜 걸음을 옮길 때면 나는 한쪽 눈썹을 아직 다 마저 그리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내게는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매번 시들시들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고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서 내 앞으로 다가오면 나는 오늘의 하소연을 들을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돈을 벌기 위해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하여 이른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의 생명력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었다. 있잖아, 오늘은 또 실수를 하고 말았어.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이젠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려버리는 것 같아. 난 엉터리야. 서류 하나조차 마음에 들게 작성하지 못해. 정말이지 쓸모없어. 그녀의 푸념에 나는 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었다. 너는 지금 너무 탁해. 지나치게 건조해. 그럴 땐 물을 줘야 해. 그러니까 마음에 물을 줘야 해. 그것은 단순한 이치야. 계속 그 상태라면 너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거야. 마음에 물을 줘야 해. 하루 종일 공기가 잔뜩 움츠려 있더니 때마침 열려진 창문 틈으로 비냄새가 스며들었다. 밤에 내리는 비는 지나치게 서정적이다. 나와 하소연은 멍하니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그 눈빛으로 짐작하건대 지금 이 순간 그녀는 몹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무엇에 대한 갈증일 것일까? 그런 고민에 잠겨 내가 잠시 빗방울의 파문을 감상하고 있던 사이 그녀는 알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동그랗고 맑은 두 눈망울이 투명한 빗물을 툭툭 떨구고 있던 것이다. 그 작고 반짝이는 물방울들의 정체는 무엇이지? 헤아릴 수 없는 작은 빛의 굴절들이 하염없이 그녀의 손등에 내려앉고 있었다. 빗방울처럼 투명했고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했다. 아, 인간이란 참 독특한 방식으로 마음에 물을 주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소연은 스스로 몹시 메말라 있을 때, 금방이라도 흩어져 버릴 듯 위태로운 갈증에 사로잡힐 때면 그렇게 눈물이라는 것으로, 울음이라는 행위로 마음에 물을 주고 있었던 모양이다. 있잖아. 매번 나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라 속상해. 이런 서운함마저 이젠 진부할 정도지만 괜찮아라는 말론 차마 다 위로가 되질 않아. 아마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런 씁쓸함을 겪어보았을 테지만 나는 이제 한계라고 생각해. 여자는 울고 있었다. 그 모든 서운함이 스스로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지? 어쩌면 내가 햇살을 위해 조금 성급하게 줄기를 창가 쪽으로 기울였던 듯이 그녀도 너무 급하게 무언가를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됐든 그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지탱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되물었다. 과연 인간에게 가장 따뜻한 버팀목은 무엇일까? 너는 가장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너는 이 세계 속에서 영원한 타자로 존재하게 될 뿐이야. 당분간은 지금처럼 마음에 물을 충분히 주도록 해. 그녀가 이 밤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에겐 차갑고 타인에겐 지나치게 관대하여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기형적인 태도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많은 것을 멀어지게 만든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는 자생할 수 없는 존재 해서 마음 편히 고독해질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뿌리 깊은 두려움이 그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중심이었고 그것을 도와줄 온전한 버팀목이었다. 나는 지극히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다만 내게는 목소리가 없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저 잎사귀를 촉촉하게 수분으로 둘렀어 나 또한 그녀가 같이 젖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전부였다. 하소연은 그렇게 한참 동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비를 감상하다 이내 잠들어 버렸다. 그녀는 왜 인간이 아닌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일까?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가 없는데. 나는 화원에서 살았던 시절을 추억했다. 나보다 한참이나 오랜 세월을 살았던 녹보사 나무 아저씨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아저씨는 어째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나요? 사람에 의해 길러지다가 사람에 의해 버려져서 그래서 여기에 있지. 그들은 왜 아저씨를 기르다가 버렸던 거예요? 이사를 하는 도중에 짐이 될 만한 것들을 내다 버리더구나. 그리고 그 짐들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식물은 인간에게 짐일 뿐인가요? 때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짐이 될 수도 있단다. 그것은 식물과 인간의 관계만이 아닌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말이란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는 거죠? 아저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어갔다. 아무에게나 함부로 꽃을 피우지 말거라. 쉽게 피어난 것들은, 쉽게 물드는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법이니까.